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K-배터리 레볼루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군이 우울해서 읽어본 책이에요. 요즘에 뉴스를 접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몇 개월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수출 급감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이익률이 95% 급감했다, 기타 등등 여러 우울한 뉴스만 접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울한 시점에 이 책의 제목을 보게 됐는데, K-배터리 레볼루션, 혁명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하고 그냥 배터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분야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퍼포먼스 이런 게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중국이 계속 점유율이 1등이지? 좀 의아하고 그런 시점인데, 혹시나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그냥 뇌피셜적인 주장 이런 내용만 있으면 설득력이 없을 텐데, 여러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되는,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희망에 대한 개연성을 아지랑이 같이 느끼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년 내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터리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 규모를 능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견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미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은 이미 법률적으로 픽스를 해놨죠. 전기차 비중을 늘려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정해진 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차 개발 34개월 전에 배터리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물량이 많고, 그런 것들이 결과로서 시장에서 드러나려면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구조가 이미 짜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기술력이 우리가 D램에서 갖고 있는 그런 수준만큼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 내연기관차, 수소차, 우리는 전기차가 최근에 나타난 걸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먼저였대요. 전기차를 주로 타다가 역전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포드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생산 단가를 엄청나게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텍사스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되면서 석유값이 대폭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연기관차가 막 엄청 싸지고 석유값도 싸지고, 근데 전기차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한번 충전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충전을 해도 또 얼마 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전기차가 사라지게 되고 내연기관차가 독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또 우리가 전기차가 또 100% 독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는 우리 이렇게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전기차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전기 발전량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야 되고, 전기 전달 시스템 이런 것도 2배로 늘려야 되니까, 지금 묻어있는 전기 케이블들 땅 다 파가지고 다 2배로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또 전기차는 어렵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도 어느 정도 비중으로는 함께 갈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수소차가 급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소차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전기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배터리 시장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관련 광물들의 가격이 막 10배 이상씩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 원가가 상승할 것이고,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의 경쟁력도 상당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소차도 향후 뭐 5년, 10년 이후에는 굉장한 그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거죠. 초격차 기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분야에, 배터리 분야에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하나의 그 전문 분야니까. 그냥 뉴스라든가 이런 보도만 접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가끔 체크해 보는데 항상 중국의 CATL이 1등이에요. 물론 중국에서 자국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불공정한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튼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지 못해서 별 볼 일이 없나 보다, 오해 이런 걸 가지기도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중국 배터리 기술은 우리와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해진 배터리 용량의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그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구성하는 뭐 양극재, 음극재,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니켈의 순도를 높이는 그런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전 세계 4대 기업이 다 이제 우리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사벽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경험에서 보듯이 아예 분야 자체를 확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서 기술 격차가 존재하면 그들이 따라올 때 우리는 더 앞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초격차 기술이 바로 배터리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철저하게 경험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했을 때 온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비율, 이 수율도 아주 수년 동안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공장 만든다고 해서 수율이 단번에 나오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화재가 나고 미국에서 뭐 리콜도 있고, 이런 것들도 배터리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또 핵심적인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중국 배터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존재할 뿐, 그거는 금방 사라질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한 유럽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정책을 곧 발표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국이 자동차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대수로 보면 전 세계 1등이에요. 그 다음이 뭐 미국, 유럽 이렇게 되는데, 배터리 시장만 놓고 보면 미국이 1등이고 유럽이 2등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전기차를 많이 사도 500만 원짜리, 그리고 한 번 충전해서 겨우 120km 가는 아주 소형 배터리를 장착한, 그러니까 경차 같은 이런 전기차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픽업 트럭, 대형 트럭 이런 데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픽업 트럭 하나의 배터리가 중국의 그 소형 전기차 20개의 배터리를 합한 것보다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 시장을 우리가 현재 57% 정도 석권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율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아니,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배터리 만들어 쓰면 완전 팽당하겠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는 철저한 경험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짧은 기간 안에 배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배터리는 화학인데 그 기계 분야인 자동차 회사가 만든다, 이거는 넌센스라는 거죠.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조악한 수준일 뿐더러 자사의 차에만 장착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경쟁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자동차 신차 개발 34개월 전에 배터리가 결정이 되는데, 신차 모델을 다 알려주고 설계도를 다 주고 경쟁사에게 그 배터리를 구입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만의 TSMC가 삼성에 비해서 압도적인 장점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만들지만 반도체를 이용한 그 제품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경쟁하니까 그 경쟁사에서 삼성에 맡기질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증권가에서 중국 전기차 ETF를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중국 배터리에 유리한 그런 뉴스, 홍보를 마구마구 내놓는다는 거죠. 중국의 1위 업체, 지금 현재 전 세계 1위 업체인 CATL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번씩 뻥을 튀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봤을 때는 거의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이런 뻥을 계속 튀기는데, 그거를 국내 여의도 증권가에서 국내 언론을 이용해서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중국 전기차 ETF에 4조 원을 모으게 되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ATL 같은 우리 경쟁 기업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입장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저자도 그런 부분에 아주 애석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답답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든 거를 뭐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낼 우리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동업자 의식을 갖고 투자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